오늘 리버풀과 노팅엄의 재대결이 있었는데 이전의 경기에서는 노팅엄이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가져왔었죠. 이번 시즌에 리버풀이 유일하게 리그에서 패배를 당한 팀이 바로 이 누누 산투의 노팅엄이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그 결과를 좀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시면 로버트슨, 판다이크, 코나테, 아놀드의 백포라인, 그리고 흐라벤베르, 맥칼리스터가 투볼란티로 나왔고요. 전방에는 학포, 소보슬라이, 살라,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의 제로톱 전술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전까지 리버풀이 공격을 제대로 좀 풀어나가기 어려워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리버풀이 대체적으로 볼을 이렇게 전진하잖아요. 뒤에 판다이크랑 코나테가 남고 흐라벤베르, 맥칼리스터가 중앙에, 그리고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넓게 벌리는 2사 빌드업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는데 여기다가 루이스 디아스가 중원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중앙 방향에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 있는 중앙지향적인 전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리버풀이 중앙의 선수들을 많이 응집시킴으로써 상대 수비가 측면의 신경을 좀 못쓰게 만들고 그 빈틈을 활용해서 학포나 살라가 전진하는 그런 그림을 많이 노리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선 그런 그림들이 잘 못 나왔습니다. 이 중앙 방향에서의 수적 우위가 누누 산투의 4-5-1 수비 대용에 굉장히 많이 막히는 그림들이 나왔어요. 최후방에 4명, 그 앞에 1명, 그리고 그 또 앞에 4명, 최전방엔 크리스 우드 혼자 정도만 남는 이런 대형이었는데 이렇게 수비 포메이션을 만들고 누누 산투가 어떻게 했느냐, 예를 들어 판다이크 같은 센터백이 볼을 잡고 전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압박을 안 합니다. 판다이크가 됐든 코나테가 됐든 센터백이 볼을 잡고 하프라인 인근까지 올라오면은 선수들이 이 센터백한테 붙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을 치면서 내려가요.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심지어 우드 같은 선수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럼 판다이크가 볼을 잡거나 아니면 코나테가 볼을 잡았다. 그러면은 길을 열어줍니다. 앞으로 가라고. 절대 압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디를 두텁게 지키느냐, 이 중앙 방향, 소보슬라이, 디아스, 흐라벤베르, 맥칼리스터 이런 선수들이 있는 이 중앙 방향을 길목을 막아요. 이 선수들 개인한테 붙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 선수들한테 볼이 가지 않도록 이 앞선 4명이랑 5명이 길목을 막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현대축구에서 이 센터백들이 볼을 끌고 앞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대 수비 라인의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자기한테 붙기를 바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왜냐면 축구에서 한 명이 온다는 거는 다른 공간에 빈틈이 난다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데 노팅엄은 절대 붙지 않았죠. 이게 혹시나 높아심에 좀 착각하실까봐, 잘못하실까봐 좀 말씀드리는 건데, 노팅엄이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버스 세우기, 템백 수비 이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최후방에는 고정적으로 거의 4명만 있었고요. 이 앞에 선수들이 많았어요. 이 앞쪽 중앙 방향으로 볼이 넘어오는 그 길목의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후방에서 우리가 볼을 끊겠다 이게 아니라 하프라인이나 중원 지역에 가까운 미드필드에서 우리가 볼을 끊고 역습을 나가겠다 이런 그림이었죠. 이렇게 중앙으로 향하는 길목이 막히다 보니까 리버풀이 어떤 플레이가 강제됐냐면은 판다이크나 아놀드가 볼을 잡아서 측면으로 빼주는 플레이가 강제됐습니다. 물론 이게 리버풀이 많이 하는 플레이 방식이기는 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런 플레이가 나올 때는 숏패스 빌드업이랑 롱패스가 적절하게 섞이면서 나왔을 때 굉장히 위협적이었거든요. 뭐 앞에 뭐 흐라벤베르, 맥칼리스터, 로버트슨, 소보슬라 이런 선수들과 패스워크를 하다가 판다이크까지 내려왔을 때 롱킥으로 한 번에 살라한테 붙이든 아놀드가 학포한테 넘기든 이런 식으로 롱패스랑 숏패스 빌드업의 조화가 리버풀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날은 숏패스 빌드업이 안 되니까 롱패스로 넘어가는 이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학포랑 살라가 볼을 잡았을 때도 튼튼하게 수비를 막으니까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학포가 볼을 잡고 오른발 각도를 만든 다음에 오른발로 붙여주든 아니면 살라가 왼발 각도를 만든 다음에 왼발로 붙여주든. 근데 이 크로스가 나오는 건 좋은데 이 리버풀의 라인업에서 뭐 소보슬라이가 됐든 디아스가 됐든 이런 선수들이 박스한 상황에서 뭐 헤더를 뭐 잘 딴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디아스는 폴스9으로 내려서서 아래쪽에 수적 가담하는 느낌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의 공격 상황에서 좀 유의미한 부분들이 전반전까지는 좀 많이 없었는데 반면 노팅엄이 원하는 건 명확했죠. 우리가 최후방에서 볼을 끊는 것보다 한 칸 위, 이 중원 라인에 가까운 위치에서 볼을 끊고 여기서부터 올라가자. 이 첫 골 장면에서도 그런 게 강하게 드러났잖아요. 볼을 끊고 올라가서 엘랑가가 패스를 넣어주고 이 침투 패스를 우드가 받아서 간결하게 슈팅. 이게 한 8분쯤에 곧바로 나왔는데 딱 이날 노팅엄이 어떤 승리 플랜을 가져왔느냐 이거를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그냥 끝날 슬롯은 절대 아니잖아요. 슬롯도 왜냐면 전술가기 때문에 이 후반전 들어서 리버풀이 보여준 슬롯이 보여준 전술 교체가 꽤 재밌는데 이런 그림이었어요. 왼쪽에 로버트슨을 빼고 치미카스를 넣었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코나테를 빼고 누굴 넣었느냐, 조타를 넣었습니다. 이게 조타가 당연히 센터백 자리는 아니고요.
흐라벤베르가 내려오고 조타가 소보슬라이 자리에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이러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흐라벤베르가 이렇게 센터백으로 내려서기는 했지만 수비 상황 때는 이렇게 센터백 역할을 수행을 하되 공격 상황 때는 한 칸 올라가서 6번 롤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후방에는 판다이크, 치미카스, 아놀드 정도가 이제 백스리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는 흐라벤베르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3선은 흐라벤베르 혼자에게 맡기고 소보슬라이랑 메칼리스터가 둘 다 올라갔습니다. 소보슬라이는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메칼리스터 같은 경우는 왼쪽 하프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말 공격적으로 선수들이 올라갔어요. 이게 흐라벤베르가 이렇게 센터백으로 나오는 플레이가 사실 뭐 엔도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엔도도 센터백으로 나오되 공격할 때는 한 칸 올라가서 6번 롤을 수행하는 엔도 센터백 전술이랑 비슷한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흐라벤베르를 센터백으로 놓고 3선 역할을 맡김으로써 더 많은 선수들을 위로 올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그림이기는 했지만은 조타가 들어오자마자 그것도 치미카스, 똑같이 교체하러 들어온 치미카스의 코너킥을 받아서 코너킥에서 헤더로 득점을 넣기도 했었죠. 제가 본 뭐라고 해야 되냐,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 중에서 제일 빠르게 득점을 넣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1대1로 따라잡은 뒤로도 리버풀은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흐라벤베르도 더 올라가고요, 아놀드도 더 깊이 올라가고요, 치미카스도 더 올라가고, 후방엔 판다이크 혼자 정도만 남는 극단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전술로 노팅엄의 골문을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후반전 들어서 리버풀의 공격이 굉장히 많이 살아났어요. 예를 들어 전반에는 측면 넓게 벌린 살라가 볼을 잡아도 이 하프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선수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후반 들어서는 이 소보슬라이 같은 선수가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슬롯이 이만큼의 선수들을 올린 이유가 사실 이런 하프스페이스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다. 물론 이렇게 소보슬라이나 그런 선수들이 하프스페이스에서 좋은 그림을 만들긴 했는데, 이날 리버풀이 이기지 못했던 이유라고 한다면은 저는 상대 수비수인 무릴로랑 그리고 골키퍼인 셀스의 수비가 너무 빛났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린 리버풀의 공격 전술을 수비할 수 있는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날 노팅엄이 끝까지 1대1로 승점을 가져가는데 성공한 거는 이런 두터운 수비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 여기 두터운 수비를 기반으로 뭐 전방에 있는 엘랑가, 크리스 우드, 그리고 가운데 있는 모건 깁스화이트, 이런 선수들을 기점으로 한 번에 뛰어나오는 그 역습이랑 빠른 전개가 노팅엄이 굉장히 좀 무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괜히 1위가 리버풀이고 누누의 노팅엄이 2위잖아요. 이게 괜히 2위 팀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줬다. 누누가 지금 어쨌든 선수들에 맞는 전술도 그렇고 경기의 승리 플랜, 역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밸런스 있게 잘 잡혀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버풀의 경기력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노팅엄의 경기력이 굉장히 좀 왜 지금 사람들이 인상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